국가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나. 혹시 지금 어떤 시위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국가의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지원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보상해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뭐 국가가 코로나 하나 막지 못하고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다니니까 끝나지가 않지. 지금 코로나 이거 하나만 막아서 얼마나 피해가 막심한지 아세요?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진짜 죽어납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당연히 보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 닫았는데요. 네, 이상으로 GBS 허진영 기자였습니다. 네, 속보입니다. 오늘 저녁 7시경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확정되었을 뿐 그 방법이나 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소식은 올라온 대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BS 허진영 기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최근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안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으로 할 것인지 선별적 지급으로 할 것인지가 되겠습니다. 양측의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서 선별적 지급으로 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발언해 주시죠. 저희 행정안전부 측에서 정한 선별 지급의 기준,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집합금지 업종과 소득 감소의 입증이 가능한 일반 업종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더해서 실업자 그리고 소득분이 하위 30%의 취약계층에도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액수는 최대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별 지급 기준에 대한 행안부 장관님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보편적 지원 측의 보건복지부 장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태경입니다. 일단 모든 국민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하지만 모든 국민이 같은 복지를 받는 것은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분배 정책은 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혜자의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의견 충돌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나중에 나한테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선별적 복지는 암묵적 동의를 받고 시행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환경과는 다르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되면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더 적은 지원이 가서 더 힘든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죠.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긴급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소득, 계층별 차등을 두면서 이미 저소득층에게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계층은 없습니다. 계층 구분 없이 전 국민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차등을 줄 수가 없고 하루빨리 소비를 통한 경제 촉진을 위해 지원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하고 조사하는 과정과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이 순간에도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다가 흐지부지 됐던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때마다 겪었던 힘듦이 제 몸속에는 마치 총알 자국으로 남아있습니다. 2003년 사스 때 한 발, 2009년 신종 플루 때 한 발, 2003년 사스 때 한 발, 2009년 신종 플루 때 한 발, 2015년 메르스 때 한 발,
구멍이 총 3개지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액을 나누고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기준도 다르고 수입도 제대로 통계되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하면은 부정수급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한 끗 차이로 탈락하고 누구는 부정수급으로 받고 이러면 국가의 복지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고 계층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한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은 우리는 여태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었는가로 장식되겠죠. 또 보건 쪽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과 약국의 환자와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최대 25%, 21% 감소되었고 특히 치과 같은 경우 35%, 34%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의료이용 카드 사용량도 1월에 비해 3월에 20%가 감소한 것을 보면 계층과 별개로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지원금을 어디에 쓰고 싶냐는 설문에 식료품, 음식품에 이어 병원, 약국이 10.6%로 3등에 오르면서 국민들이 보건 쪽으로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국민 건강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편적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을 시행했을 때 구체적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기획재정부 장관님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장관 신지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주장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의 책임을 지니는 사람으로서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는 한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앞서 말한 효율적인 사용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맞은 대상에 초점을 맞춰 그들을 지원하는 재난복지 개념에 가깝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에 따라 재난 피해 정도가 다르므로 지원 대상은 피해 정도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상직성도 떨어지며 예산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2020년에 들어 대한민국은 재정적으로 큰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국채가 작년 GDP 대비 41.4%나 올랐습니다. 현재 국가 채무는 819조 원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적지 않은 숫자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적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국가 채무를 지게 된다면 후대까지 큰 부담이 될 텐데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으니 보편적인 지원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낮은 문제 등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앞으로 유사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알아요. 물론 선별지급 자격 요건 및 기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철저한 소득 조사와 더불어 관련 전문가의 식견과 행정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알맞은 수혜 기준을 나눠 대응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저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지원 방식을 택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기재부 장관은 계획이 다 있구나. 죄송합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님 발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이도헌이라고 합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피땀 흘려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야? 선별적 지원? 아니 제가 저소득층 선별적 지원이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알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취업준비생들, 프리랜서들 모든 분야에서 다들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더 힘든 사람들 중에서 그걸 좀 하나 골라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준은 뭐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경제 전문가들과 국가의 조세 수입 부채 비율을 따져서 각 분야의 전문가 아니 뭐 기준은 뭐 어떻게 정했다고 칩시다. 근데
조사하다가 코로나가 다 끝나겠네요? 우리 근로자들은 세금 안 냅니까? 이재부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가 아닙니까? 누구는 세금 냈는데 못 받고 누구는 세금 냈는데 받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코로나가 사람을 가려서 걸려? 내일은 이 사람한테 가서 걸려야겠다 이러면서 걸리냔 말입니다.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뭐 누구는 그러겠어요? 옆집 저 김씨 아저씨는 자영업자라서 200만 원 받고 저는 집구리만 원 월급 받는데도 국가에서 돈 안 주고 이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아서 머리 맞대고 낸 정책 맞습니까? 그럼 그 초등학생들도 낼 정책이에요 이거는.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또 부정수급 문제 이거 언급해 주셨는데 자영업자들 손님들이 계산할 때 카드 결제하는 거 좋아하세요? 현금 결제하는 거 좋아하세요? 물론 법적으로 이제 그런 악습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아니 고용노동부 장관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을 텐데요. 뭐 그런 말 하실 줄 알고 제가 또 자료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 금액은 9조 2,745억 원이었는데 세무조사 결과 결정 소득 금액은 14조 1,856억 원으로 소득 탈루율이 34.6%였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개선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다 그 자료예요, 자료. 이래도 그런 말씀 나오세요 지금? 네? 이 문제는 뭐 항상 뭐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방안이다 뭐다 대책들 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로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도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만 지원하면 이런 문제 생길 거 뻔한 거 아닙니까? 현재 있는 문제도 해결도 못해서 이렇게 급급해 죽겠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을 더 만드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리고 저 기재부 장관님 아까 조세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보편적 지원을 실시하게 되면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 예산부터 이번 코로나로 인한 추가 경정 예산까지 그 가운데 아직도 줄이고 정리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불용이 예견되거나 미집행된 예산 가운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고려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획재정부 장관님은 여전히 국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알겠고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은 애매한 기준 문제, 과도한 행정비용, 사각지대 문제 하고 넘칩니다. 저희 측 포인트를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선별적 지원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이것을 해결하지 말고 차라리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서 뒷맛 없게 형평성 있게 깔끔하게 추진하자 이겁니다. 굳이 선별하지 않고 전 국민들 다 드리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그렇게 골라서 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타당하고 적시성 있는 해결책 못 내오시면 전 이 선별적 지원 정책 죽어도 찬성 못합니다. 아니 저는 차라리 장관직으로 사퇴할 겁니다. 저는. 그냥 앉으세요.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회의 중에 좀 진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왜 이렇게 화를 주체를 못하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리고 국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분이 왜 자꾸 기획재정부 장관님 발언에 반박만 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측 주장은 따로 없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냥 싫어하는 겁니까? 네,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됐습니다. 네, 일단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우리 다음은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유지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선별적 지원이 더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 문제겠죠.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재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현 국가 부채 수준이 다른 북유럽 복지국가보다 좋은 상태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국가 채무 비율의 확연한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48조 원, 관리재정수지 89조 원, 법인세 납부 실적 감소에 민생 안정을 위한 국세의 지방교부세 이전까지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원금을 배부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세수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100%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되는 국가 차원의 채무 증가 이거는 상생의 길이 아닙니다. 제2의 IMF, 국가 부도 사태까지 염려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표 얻겠다고 TV 프로그램 나와서 보편적 복지니 민생 안정이니 속편한 소리를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속에서는 아주 열불이 뻗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봉사입니다. 봉사. 입속 챙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기도지사님. 덧붙여
덧붙여서 이런 식으로 계속 채무가 늘게 되면 누워서 침 뱉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지속될 경우 2020년 44.5%를 지나 60년에는 150%가 넘는 수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앞서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님? 네,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는 것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이런 팬데믹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다음 제2의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 그때도 선거만 의식하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실 계획입니까? 중앙부처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지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눈앞의 상황만 보실 겁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아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이 순간에도 경제는 악화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도 사실 경제 상황 자체에는 큰 실효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에서 보편적 재난지원 명목으로 국세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소비 침체를 우려해서 소비 장려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정책이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지는 않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예상한 수치의 60% 수준의 지출만 이루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정 소득분위 이상은 국가에서 준 돈을 쓸 뿐이지 추가적인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정 소득분위 이상의 사람들은 어차피 쓸 돈의 테두리 안에서만 소비를 했다 이거예요.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소비 진짜 효과는 굉장히 미비했다 이 말입니다. 네? 좀 더 내수 경제의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한별적 지원이 시급한 이유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 추이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 강화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특히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막심했지 않습니까?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에도 자택근무, 언택트 회의 등을 통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극심한 소비 침체에 의해 생업을 포기하거나 유지비를 충당할 수익이 없이 장기 휴업에 들어가고 이로 인해 다시 또 소비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어 그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소비 증장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보편적 지원금을 제공할 바에야 더 힘든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이 30만 원으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실직자들에게는 희망고문 수준도 안 됩니다. 그냥 하루 영업하는데 쓰면 끝이란 말이에요. 제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 고용, 너네 복도로 따라 나와봐. 나 좀 보자. 야, 너네 오늘 왜 이렇게 오버해? 응? 적당히 하자고 했지. 뭐 그러는 거야? 먼저 그랬어 얘가. 아씨,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야, 그만 좀. 너네 내일 모레 60이야. 어? 애들 데리고 환갑잔치를 하려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꾸 아까 전부터 말을 끊는데 뭐 좀 빡치지 않습니까? 저 나이 한참도 어린데 저걸 좀 버리장마냥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뭐 일단 두고 보자. 저 경기도 저 별 생각 없는데 나한테 자격지심 있어. 괜히 저런다. 저 보편적으로 광고들 일부러 저런 거야. 저기요, 다 들립니다. 사람들 얘기는 빨네. 뭐라고? 너 몇 살이야? 서울 부시장은 완전 개인주의야. 너 인성 문제 있어? 네, 회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부처 장관님들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장관님들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먼저 선별적 지원 측의 장관님들은 재정 문제와 실효성을 논거로 들어주셨고 보편적 지원 측의 장관님들은 형평성 문제, 부정수급을 핵심 논거로 들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국무회의는 안건인 만큼 각 부처 장관님들 외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이신 서울부시장님 그리고 경기도지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도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부시장님 말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우석입니다. 제 기본적인 입장은 문화소득은 당연히 소외계층 먼저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님 아까 구룡이 예근되거나 미집행된 예산 가운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리할 계획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냉철하게 판단해보자면 지금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세수도 적었고 여름 가을 풍소도 대비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거는 정원예산 부처층에 아까 보편 측 장관님들께서 선별적 지원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코로나가 기울어질 경우에 한 번을 안 끝나고 두세 번으로 지원이 늘어날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전 국민 지급? 참,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거죠? 당신들이 맘 노동이라 해서 다 풀어줄 겁니까? 또 하나는 재난이라는 게 취약계층에게만 가장 먼저 오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걸 설마 다들 모르시는 겁니까? 취약계층 먼저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계층 차별적이라 말할 수 있는지 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말씀 좀 해보시죠. 어이? 지금 어이라고 했습니까? 어이는 보세요.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경기도지사 어효경입니다.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서울부시장님 발언 조금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자영업자들 피해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죠. 현재 서울음식점 1,600곳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 악화로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이상 정기 운영했던 업체도 122곳이나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평생 해온 가게를 하루아침에 문 닫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러한 줄폐업은 지하철 2호선 라인 중 자영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역, 홍대역, 신촌역, 을지로 입구역, 본대 입구역 등 5개 역세권 인근 상권에서만 지난 몇 개월 사이에 919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더 심각한 건 현재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폐업의 늪은 먹거리 관련 업체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관광, 서비스 등 전방위로 퍼져나왔습니다. 서울시 모든 가게들이 다 문 닫게 생겼다고요. 근데 우리 귀하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들 돈 많고 땅 부자님께 주고 코로나 터져도 밥만 잘 먹고 다니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까? 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중하위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부시장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의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정적으로만 나오시는데 자꾸 내 말을 무시하면 막 그때는 나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널 깡패처럼 팩이라도 하랴? 앉아! 신스럽게 행동해.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사 어효경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모두가 피해자인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다는 것이 왜 논의될 만한 주제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부시장님, 혹시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뭐 복지 비대화를 방지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저는 이러한 선별 지급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산 절감 효과에 있어서 복지 비대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정해진 예산 안에서 꼭 도움이 필요한 계층만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셨죠. 과연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서울부시장님께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주장하시면서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셨는데 지급 기준이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약 업종은 당연한 거고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지급이 된다. 기준이 맞나요? 당연히 카드 매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쉽겠죠. 하지만 현금 매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매출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한 구석에서 채소나 과일을 파는 노인분들을 생각해보세요. 매출 감소? 그분들에게 매출 감소는 절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증마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그 선별 기준에 아예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선별 기준은 의도는 선의로 가득하더라도 그 자세하게 파헤쳐보면은 저소득층은 이 사회에서 배제가 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길거리에 있는 장사하시는 그 분들이 집합금지 업종입니까? 이런 분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요즘 카페, 술집, 음식점 같은 곳만 피해를 입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별적 지급을 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미국에서 이러한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다른 환경이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분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도 모르십니까? 미국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장담하시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소득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실제 한국 중소상인 총연합회에서 성명을 했습니다. 지급 기준에 충족되는 상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한테 선별적으로 주는 것보다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상인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 상인은 100만 원의 소득을 얻겠죠? 하지만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을 하면 그 상인은 100만 원? 아니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소비 진작 효과입니다.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난지원금은 생계 안전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에도 그 목적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권이 얼어붙으면서 제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점에 일부 사람들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효과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으로 국채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겠죠.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고 여겨질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전통 상권가 같은 곳에서 소비함으로써 상인들은 물건이나 음식을 팔아서 수익을 얻게 되고 그 수익의 일부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사업소득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지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재정 낭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자금 흐름의 유동성, 선순환으로 시장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상점 지속에 대한 희망과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보편적 지급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안건은 현 시국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님들의 감정이 좀 격해지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뭐 아무튼 소중한 의견, 중요하고 핵심적인 논거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급 방법에 관한 논의는 투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수 투표로 진행할까 합니다. 선별 측에 동의하시거나 부편 측에 동의하시는 대로 거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선별적 지원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국무회의 안건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이 타당한가, 보편적 지급이 타당한가에 대한 결과는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잘 놀다 갑니다.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 우리들과 돈 받으니까 좋냐? 좋아? 처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상하라 크게 한다 아니에요? 좀 크게 해봐. 사람 없어 지금. 지금 이기야. 누나 그 색깔 한번 보여줘. 멍한데. 역시 이재우 장관은 계획이 다 있구나. 잠깐만. 알았어. 그 일정 소득 분위 이상은 다시 할게요.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소비 증작 효과는 굉장히 미비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소비 증작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보편적 지원금을 왜 이래? 잠깐만. 시작. 뭐라고? 너 몇 살이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대 권한대 부시장 잠시만요. 할게요. 응? 안녕하세요. 저 다시 하라고. 응? 그 조금만 조용히 잠깐만 한 줄만 대사할게. 저기 죄송한데 정해진 예산 안에서 꼭 필요한 계층만을 괜찮아. 실제 한국 중소상인 상점 영업 지속가가 묻지 마세요. 끝. 오케이.